말씀하신 촬영해도 괜찮을까요? 네. 진짜요? 네. 대표님께서 찍고 싶은 주제 있다 하셨잖아요. 경찰 전화 받았을 때. 네. 어떤 식으로 전화가 먼저 오는지가 궁금해요. 누구 씨가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이러면 그때부터 당황을 하죠. 당황을 하면 생각보다 말이 헛나와요. 수사관하고 전화 통화 다 녹음되거든요. 그래서 수사보고서에도 올라가는데 당황을 해서 그냥 뭐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되게 많이 해요. 뭐 누구 사기로 고소됐는데 실제로 돈 빌리고 안 갚았나요? 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로 답을 하는 게 좋죠. 그리고 혐의를 그냥 인정하는 듯한 제가 한 건 맞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좋을 수도 있죠. 당황해서 이제 제가 뭐 잘못한 건 맞지만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나중에 불이익해질 수가 있는 거죠. 혹시 뭐 몇 월 며칠에 어디 모텔 간 적 있어요? 간 적은 있습니다. 뭐 어떤 일 때문에 그러세요? 강제추행 이런 걸로 고소됐는데 조사 한번 받으셔야겠네요. 그러면 저는 사실 당황스럽긴 한데 그러면 변호사님과 뭐 상의 한번 해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모텔에 갔냐고 물어보는 게 한 3년 전일 수도 있어요. 저도 5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고소해서 실제로 혐의를 인정시킨 경우도 있어요. 제가 고소 대리를 해서 성범죄였는데. 5년 전이요? 네. 대박이다. 네. 근데 가물가물하잖아요. 안 나도 솔직히 기억이 없죠. 그랬을 때가 조심해야 돼요. 간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면 안 돼요. 너무 오래돼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죠.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면 또 숨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 조사받으시러 나올 수 있냐 물어보거든요. 내일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도 물어보시고 내일 모레 나올 수 있냐 이렇게 짧은 텀을 두고 기간을 나를 잡으시려고 해요. 내가 뭐로 고소됐는지 알아야만 조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해명을 해도 제대로 하고 고소장을 볼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물론 고소장으로 정식 고소가 안 됐으면은 경찰한테 제가 무슨 혐의로 고소됐는지를 좀 상세하게 최대한 구두로 알려주세요 해갖고 그거라도 적어야죠. 최소한 고소장을 받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일주일에서 열흘 걸리기 때문에 그 이후로 피의자 조사 일정을 잡는 게 좋죠. 경찰한테는 고소장이 나오고 그때 전화를 드리겠다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경찰 전화 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두 개예요.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그 다음에 피의자 조사를 미뤄야죠. 그래야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준비 안 된 채로 가면은 말도 헛나오고 피의자 신문조서에 불리한 내용도 막 담긴단 말이에요. 특히 변호인하고 같이 안 갈 경우에는 나중에 바로잡기가 어려워요. 선임하기 여력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상담이라도 먼저 받고 가시는 게 도움이 될까요? 상담을 하는 게 당연히 도움되고요. 변호인 없이 가면 그렇게 당사자들은 무서워하세요. 그래갖고 대비를 해가도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고 오세요.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됐다고 쳐요. 제가 뭐 만지긴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하는 거죠. 툭 치는 거랑 만지는 거랑은 천지 차이거든요. 표현이. 손으로 어깨를 주물렀느냐 아니면 툭 쳤느냐 이런 표현도 되게 중요시하세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옆에만 있어도 사실은 한마디로 들쫄리거든요. 하다가 대답을 못할 것 같으면 변호사님하고 뭐 담배 한 대 피고 와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도 돼요? 네. 왜냐하면 변호인 조력권 헌법상 걸리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라도 변호인과 같이 가는 게 낫죠. 분명히 답변이 막힐 상황이 발생해요. 비용이 가는 거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내드릴 것도 아니고. 근데 같이 가시면 좋은 건 확실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바늘로 찔러도 방패로 막으라고 하거든요. 과도하게 떳떳하기 때문에 내일 간다 그러면 손해보세요. 그러니까 떳떳해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 이상 미루시는 게 좋아요. 무섭게 성질내면서 미루지 말라고 하면 어떡해요? 있죠. 그럼 어떡해요? 별거 아니니까 나와서 받으시라. 그래도 죄송하지만 변호사님 선임해서 연락드릴게요 하던가 아니면 그래도 정리할 시간 필요합니다 하고 최대한 미뤄야죠. 경찰 조사 받으러 가는 당일에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솔직히 막 불안한 거예요. 갑자기 연락을 주세요. 네, 그럴 제 것 스케줄이 같아요. 꽉 차 있는데 저한테 와줄 수 있냐. 아. 당일도 연기가 돼요. 선임을 먼저 하시고 저랑 같이 가시고 싶어서 선임이 됐다. 근데 한 일주일만 미뤄주실 수 있냐 하면 미뤄주세요. 그래서 미룬 경험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수사관이라면 변호사 없이 조사 받는 사람보다는 변호인이 있는 분들이 더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혐의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사기, 횡령 같은 재산 같은 경우는 무혐의를 해주려고 해도 수사관님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입금 내역을 다 받아서. 근데 피의자들은 정리를 잘 안 돼요. 계좌를 막 심한 사람은 1000페이지씩 내요. 머리가 아파하세요. 그래서 피의자 조사 받으면 수사관님들이 항상 변호사님 의견서로 정리 좀 잘 해주시면 안 될까. 그래서 항상 처분 내리기 전에 의견서를 꼭 받으세요. 변호사님한테 판례 좀 찾아봐 달라고 하시는 수사관님도 봤어요. 네. 진짜요? 얼마 전에 사문서 변조를 무혐의를 받았어요.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검토를 해보니까 무혐의인 거예요. 딱 봐도. 그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데 법리적으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무혐의인 거예요.
근데 이게 문서에 관한 판례라 수사관님들은 이제 바쁘시면 잘 모르실 수, 변호사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갖고 뭐 수사관님 제가 대법원 판례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결정하세요 했더니 뭐 일주일 정도 후에 연락이 왔어요. 변호사님 보니까 진짜 무혐의 맞는 것 같다. 불송치할 것 같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거 잘 살펴주세요 하고 실제로 불송치가 됐어요. 실제로. 와. 그래서 변호사 입장에서 어떤 게 사실은 변호인이 꼭 필요하다 아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돌발 상황이 너무 많이 나와요. 뭐 확실한 거는 있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항상 저는 그래요. 오해를 살까봐 제가 아니라도 다른 분 선임하라고. 네. 저 아니라도 빨리 선임하세요. 필요합니다 얘기하죠. 내심은 나였으면 좋겠다 하면서 나를 선임해달라. 나는 아니어도 하는 밑밥을 까는 거죠. 마음의 소리 나한테 와라 제발 오세요 막 이러죠.